자, 이제 3, 4월 달에 우리가 이제 단과반으로 새로 시작하는 반이 이제 월든이에요. 뭐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헨리 데이비스 소로의 이제 월든인데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기는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이 책이 상당히 좋은 거는 물론 이제 1847년인가 아마 그때 출간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뭐 180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표현들도 그렇고 또 헨리 데이비스 소로는 굉장히 좀 이렇게 글을 잘 쓰기는 했지만 상당히 길게 써요. 그리고 중간에 삽입된 말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제 어문 구조도 상당히 복잡하고 표현들도 어렵고 어려운 요소는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월든을 제대로 공부하기만 하면 웬만한 구문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유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메타포나 이런 게 많아서 뭐 시나 이런 걸 이해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이긴 한데 그리고 내용 면에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굉장히 좋은 책인데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래서 우리가 8주 동안에 총 8회 걸쳐서 뭐 하루에 한 2시간 반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걸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번역서를 하나를 사든가 아니면 뭐 사기가 좀 그렇다면 동네에서 뭐 도서관에서 빌려봐도 돼요. 저도 이제 번역서를 한 4권, 3권 뭐 이렇게 해서 좀 비교를 해보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다 괜찮은 번역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번역가 중에 이제 김석희 씨가 그 번역한 내용이 그것도 상당히 좋아서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좀 해서 뭐 안정효 씨도 있고 그다음에 강승영 씨도 있고 뭐 몇몇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좀 참고로 하면 도움이 될 거고 아니면 동네 도서관이나 아니면 좀 큰 도서관에서 여러 권을 빌려서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스스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번역서가 한 권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챗GPT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클로드도 그렇고 제미나이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쭉 비교해 보면 상당히 특징들이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제미나이하고 클로드는 상당히 상세하게 더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이제 설명이 좀 많고 그래서 좀 더 때에 따라서는 이제 챗GPT가 좀 더 간결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예, 그래서 일단 혼자 공부할 때는 번역서 한 권 하고 그 다음에 챗이나 이런 인공지능을 이제 최대한 활용하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뭐 8번 수업까지는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예전에 다른 곳에서 이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최인화 책방이라고 강남의 한 서점에서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또 그때도 강의 양이 많지 않아서 제가 보충 영상을 조금씩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나중에 구글 클래스룸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과 일종의 그 보충 영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오늘부터 이제 내용을 볼 텐데 오늘은 이카노미 여기서 이카노미라는 건 근검 절약이라는 거예요. 이카노미 경제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카노미 이랬을 때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번역서에 따라 어디에는 경제라고 해놓은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살림살이죠. 근검절약하는 살림살이. 그러니까 아끼면서 살아가는 그 생활 거기에 관한 게 이제 이카노미예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단어가 아니라 숨어 있는 의미를 봐야 된다 그랬죠. 예, 제가 좀 앉아서 이제 진행하기 편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 그 처음부터 이제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읽으면서 특히 이 그 월든 같은 경우는 이걸 그냥 이렇게 훑어보면서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어보면서 읽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주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안빈낙도 안빈낙도 그 말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선조들이 가난하게 살더라도 마음만은 풍요하고 그 다음에 도를 찾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경야독이라는 말이 있죠. 주경야독. 소로가 했던 게 주경야독이야. 그래서 월든 호숫가에 자기가 집을 지어놓고 통나무집을 지어놓고 1년 한 2개월 정도를 거기에서 지내면서 낮에는 밭을 갈고 그 다음에 밤에는 독서하고
그다음에 사색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혼자서 생활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감정들을 생각을 담은 책이 바로 이 월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어 시간에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봤잖아요. 안빈낙도, 주경야독. 어? 그러니까 그 딱 두 가지 그 고사성어 두 개면 키워드가 다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읽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요 자료를 우리가 공부하고 뭐 인강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까 이제 문제지 여기 직강에 오신 분들은 문제지를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3장에 하나 하고 3장에 그게 아마 독서든가 그렇게 리딩인가 그래서 거기서 하나 뽑은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지는 실제 시험에도 그 두 문단 중에 뒷부분이 나왔고 그래서 Castles in the Sky라는 그 부분을 밑줄을 긋고 어떤 의미인지 쓰라. 그게 2014년인가 15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약간 변형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지문은 나중에 conclusion 말하자면 결론 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맨 마지막 장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두 개 문제를 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와서 수업 시간에 잠깐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우리가 살펴볼 거고 그래서 문제들을 그 주에 제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작성해 오면 다음 주에 또 같이 그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냐면 I do not propose to write about, write on something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내가 여기에서 쓰려고 하는 건 이런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an ode to dejection 이렇게 얘기했어요. an ode to dejection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rejection, dejection 근데 형태는 비슷하지만 의미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dejection이라고 하는 건 뭔가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dejection. 그래서 여기서 dejection은 the feeling of being unhappy disappointed or without hope. 그러니까 희망이 없고 막 절망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I do not propose write an ode to dejection 이렇게 얘기한 거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쓰려고 하는 내용은 I do not propose write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쓰려고 하는 내용은 an ode to dejection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겹게 절망스럽게 사는 것을 찬양하는 그런 글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오우드라는 건 우리가 송가 이렇게 얘기해서 시라든가 이런 데 보면 무엇을 좀 기린다든가 그걸 추구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오우드의 제목에 보통 많이 나오죠. 그래서 an ode to dejection 이렇게 얘기해서 요게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책에 뭔가 에피그래프라 그래. 에피그래프. 그래서 그 어떤 소설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빠친코라는 이민진 작가의 빠친코가 있으면 거기다 찰스 디킨스의 에피그래프 아니면 또 다른 에피그래프 이렇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영감을 받은 걸 그 앞에다 이렇게 그 뭔가 지문을 이렇게 적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에피그래프라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보면은 사뮤엘 테일러 콜러리지는 시인이기도 하고 비평가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1802년에 유명한 시가 있는데 그게 Dejection, an Ode 이렇게 얘기해서 그 뭔가 자신이 물질적인 추구보다는 뭔가 절망적이고 막 이런 그 특히나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닥치던 그 시절에 자기가 느꼈던 고독감과 외로움을 오히려 찬양하는 송가 그래서 고독과 절망 송가 이런 dejection, an ode가 있는데 거기서 따왔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an ode to dejection 이 말은 그래서 똑같지는 않죠. dejection 이러고 an ode라고 얘기했는데 an ode to dejec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쓰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막 가난하게 살아서 절망적인 분위기에서 슬프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그걸 오히려 옹호하는 내용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to brag은 뭐예요? 좀 큰 소리로 자랑을 하거나 이럴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as lustily, as chanticleer 이렇게 했는데 chanticleer는 수탉인데 어디 우화 같은 데 나오는 그
등장인물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used as a proper name in medieval fables 이렇게 얘기해서 중세 시대의 우화에서 proper name으로 고유명사로 쓰던 게 chanticleer예요. chanticleer. 근데 이거는 여기서만 우리가 알아두는 거지 뭐 딴 데는 필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단어를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건 계속 눈도장을 찍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뇌리에 박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주 안 나온다는 건 필요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챈티클리어를 여러분들이 만날 기회는 이제 이 월든 이외에는 거의 없을 거다. 그래서 이 속에서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to brag as lustily as chanticleer in the morning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루스터, 수탉처럼 우리가 요즘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우리는 못 느끼지만 시골이나 이런 데서 아침에 수탉이 장닭이나 이런 큰 닭이 횃대 올라가지고 꺾여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brag as lustily as chanticlee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침에 큰 목청 큰 소리로 그래서 뭔가 강하게 우렁차게 lustily 그래서 수탉처럼 소리를 내서 그 다음에 standing on his roost roost는 자기의 횃대죠. rooster 수탉이 이제 루스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횃대에 올라서 큰 소리로 이제 꽃기어 소리 이제 아침에 소리를 내는데 그 목적이 if only to 이 말은 뭐예요? 단지 이런 결과밖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예요? wake my neighbors up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이웃들을 깨우는 그 목적 하나만으로라도 그 목적 하나만으로라도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마치 아침에 수탉처럼 내가 큰 소리로 우렁차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데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요? 내가 혼자서 내가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하지만 조금이라도 여기서 공감해서 뭔가 공감하고 뭔가 정신을 일깨우는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조사해 본 바로는 이제 콜월지의 dejection on old 이 표현에서 나와서 이제 여기다 쭉 적어놨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여기서도 뭐 요거는 이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면 이제 소로의 월든에 대해서 여러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들 의견들을 쭉 이제 이야기하고 그랬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공감이 갈 만한 내용을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Soros epigraph suggests that he feels pretty much the opposite way. pretty much the opposite way는 아까 절망적이라고 이야기했던 콜로리치하고는 정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he doesn't find nature to be a source of dark thoughts. 그러니까 아까 콜로리치는 source of dark thoughts라고 봤죠. 그러니까 뭔가 절망적인 그런 이유.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공포감을 주로 느낀 감정을 쓴 거였어요. 그러니까 막 폭풍우가 불고 막 비바람이 치고 이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두렵다라는 감정을 쓴 게 콜로리치인데 그런 걸 쓴 게 아니고 그렇게 보지 않았고 그 다음에 is he depressed or down on himself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낙담하지 않았다. He is prepared to crow like a rooster. 이게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소로는 자기가 마치 수탉처럼 뭔가 큰 소리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he doesn't care if he ruffles a few feathers in the process. ruffle a few feathers 이 말은 뭔가 이렇게 소란을 피우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누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응? 그런 뉘앙스를 좀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ruffle a few feathers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캠브리지 딕셔너리에서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누구를 좀 화나게 하거나 짜증나게 만들거나 누구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자, 여기 예문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예문들은 항상 소리내서 한번 시작해볼까요? She knows how to ruffle his feathers. 이렇게. 하여튼, 그 여자는, 그 남자 승질 긁는 데는 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 남자가 긁히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she knows how to ruffle his feathers. ruffle his feathers.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뭐라 그래요? 발작 버튼?
뭐 누르면 발작하는지 안다. 이 말. 발작 버튼을 안다. 그 친구 발작 버튼을 안다. 뭐 요새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하면은 걔가 발작하는지 안다. 화를 내는지 안다. 응? 그러니까 그럴 때도 ruffle one's feathers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he knows how to upset him 혹은 how to annoy him 이 말인데 우리가 이디엄으로 쓰면 how to ruffle his feathers 그죠? 막 그 닭들이 막 싸울 때 뭐예요? 막 날개짓을 하고 막 이제 깃털을 막 세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데서 좀 볼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이런 이디엄이나 이런 표현들은 다 오리진이 있는 거죠. 다 그 어디서 발생한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래도 나는 할 말을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깨울 수만 있으면 그 의미가 자기가 이 책을 쓴 의미가 바로 거기 있다. 그런 이야기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군데군데 어떤 부분은 좀 우리가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좀 깊이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내용인데 요 앞에는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이제 이 책을 쓸 당시 그러니까 요건 이제 출간되고 나서 몇 년 뒤에 출간이 됐겠죠. 내가 이 책을 쓸 당시에 or whether the bulk of them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자기가 그 월든 호숫가에 있을 때 다 쓴 게 아니고 사실은 뭐 엄밀히 말하면 그 중에 한 8, 90%는 거기서 쓰고 나머지는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한 10%나 20%를 이제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the bulk of them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을 내용을 내가 쓸 당시에 아니면 정확하게 좀 더 이야기한다면 다시 말한다면 rather the bulk of them 그 전체적인 내용을 대부분을 썼을 때 그때는 이제 숲속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래서 a mile from any neighbor 이렇게 얘기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한 1마일쯤 1.5km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1.5km면 걸어서 한 20분 거리 정도 되겠죠. 우리가 성인 뭐 발걸음이나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소로가 뭐 어디 막 몇천 킬로 밖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원래 살던 콩코드라는 동네에서 1마일 정도,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으니까 올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디 은둔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수시로 마을을 드나들면서 소식도 접하고 뭐 때로는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독립된 삶을 월든 호숫가 근처에서 이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1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다. any neighbor, any closest neighbor,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도 한 1마일 떨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in a house which I had built myself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직접 지었는데 그게 이제 월든 호수가 있었다. 월든 호수는 콩코드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매사추세츠까지 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earn my living 자기의 생계 수단은 earn my living earn my living 생계 수단은 그 다음에 by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았다 뭐뭇을 통해서 먹고 살았다 자꾸 뒤에서 끌고 오지 말고 앞에서부터 생계 수단은 뻔하잖아요. earn my living 이 말은 내가 먹고 사는 방법은 뭐예요? The labor of my hands only 이 말은 뭐예요? 오로지 내 손으로 손수 키우고 길러서 내가 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급자족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월든 호숫가에 산 기간은 2년 2개월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은 이 책이 출간된 지금은 I'm a sojourner in civilized life again 이렇게 얘기해서 원래 sojourner는 누구예요? 뭐 여행하는 사람이나 지금 내가 어디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civilized life 이렇게 얘기해서 이 문명의 세계로 다시 여행을 온 셈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문명의 세계 이 콩코드라는 마을이 거기가 원래 자기가 있었던 곳이지만 오히려 문명의 생활로 문명의 세계로 다시 여행을 온 여행자인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원래 원초적인 자기의 마음의 고향 혹은 중심지는 2년 2개월 있었던 그 월든 호숫가 그 자연이 있었던 바로 그곳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패러그래프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살았고 그걸 이제 처음에 이제 운을 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월든의 특징은 여러분들 읽어보면 뭘 그렇게 간단하게 말해도 될 걸 갖다 시시콜콜이 다 이야기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문장들이 길고 또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줄여서도 볼 수 있지만 이 헨리 데이비스 소로가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을 최대한 독자들한테 마치 대화 나누듯이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빠르게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흡수하면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가 의미를 파악할 때는 간결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글을 이해할 때는 음미하듯이,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아이디어를 잡을 때는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보면은 I should not obtrude my affairs so much on the notice of my readers 이렇게 얘기하면 요새는 이런 표현을 안 쓰겠죠. 그죠? 요새 같으면은 훨씬 쉽게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I should not obtrude my affairs so much on the notice of my readers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내 겪은 이야기를 시시콜콜이 하면 독자들 그 시시콜콜이 해서 독자들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다. if 이러면서 뭔가 조건이 붙는 거죠. 그죠? obtrude 한다는 거는 누가 싫어하는데도 억지로 좀 강요한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impose or force의 의미가 강해. impose or force. 자, 여기 예문 화면에 봐도 되고 여러분들 자료에 다 있으니까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 I felt unable to obtrude my private sorrow upon anyone. 이렇게 내가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는 나만의 그 슬픔을 누구에게도 함부로 강요하거나 아니면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슬프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내 슬픔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I should not obtrude my affairs so much on the notice of my readers 이런데 이런 표현도 on the notice of my readers 이런 표현도 요즘은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 180년의 시차가 지금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180년 전에 우리가 조선시대의 그 구한말이나 아니면 그때 글들을 본다면 우리는 100년만 지나도 굉장히 맞춤법이나 어법이 굉장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는 한 200년까지는 크게 그렇게 변화 없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오만과 편견 같은 경우도 1820년대 작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렵기는 해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네타니엘 호턴의 더 스칼렛 레터 같은 경우도 그것도 1800 아마 10년, 몇십 년, 뭐 1800년대 초반이죠. 그래서 그런 식의 그 소설들 보면 공통적으로 이 소로의 글도 그렇고 간결하고 쉽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표현들을 수사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고 조금 이렇게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또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이제 시험을 앞두고는 있지만 금년 11월 달에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험 공부만 한다고 해서 시험에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이 내가 왜 공부하는지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즐거울 수 있는지를 빨리 이제 자기 그 공부 방법을 잡으면서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로의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떨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마음에 내가 느끼기에는 너무 고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읽다 보면 이게 본질이에요. 특히 AI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앞으로는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유망한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기계로는 대체할 수 없는 대부분은 다 대체할 수 있지만 대체할 수 없는 건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은 결국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물론 이제 어느 영역까지는 AI가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때로는 고루하다고 생각하는 옛 고전에서 오늘날 AI 시대의 자기의 경쟁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착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세상이 될 거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경쟁 위주의 뭔가 남보다 앞서 나가려고 상대방을 오히려 짓밟는 그런 술수나 이런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것처럼 생각이 됐지만 그거는 AI가 훨씬 잘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월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고전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뭔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아둥바둥하거나 아니면은 각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게 이 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웬만해서는 내 이야기를 시시콜콜이 안 할 거다. If very particular inquiries had not been mad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구체적인 걸 물어보지 않았으면 내가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었을 거다. 그래서 구태여 그랬을 필요가 없을 거다. 만약에 물어보지 않았더라면 이제 그랬을 필요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very particular inquiries had not been made. Make inquiries about something. 이렇게 얘기해서 make an inquiry about something. 뭔가 물어보거나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about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concerning as to 뭐 about 다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뭘 물어봤다는 거예요? My mode of life.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나의 아니 어떻게 혼자서 거기 2년 2개월 동안 있을 생각을 했냐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 다음에 which 이렇게 얘기했는데 some would call impertinent. 그래서 조금 문장들이 우리가 길어질수록 관계대명사가 많이 나오게 되죠. 관계사가 많이 나온다. 우리 한국어는 관계사가 발달해 있지 않은데 영어는 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게 발달해 있기 때문에 문장들이 길게 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which라는 것의 선행사는 뭐예요? 아까 my mode of life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my mode of life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만 잡는다면 mode가 되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impertinent 별로 적절하지 않다. impertinent 그래서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Though they do not appear to me at all impertinent. 여기서 they는 뭐야? 여기서 They do not appear to me at all impertinent.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서는 뭐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어디가? townsman concerning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they라고 이야기해요. But considering the very natural 여기서는 they가 사람으로 보기에는 they do not appear to me at all impertinent 이 말은 내가 볼 때는 전혀 부적절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they라고 했으니까 townsman으로 보기가 쉬운데 여기서는 my mode of life 근데 그 단수 형태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의미상으로 보면 여기서는 my affairs라고 봐야 되는데 my affairs 복수 형태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뭔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보다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이렇게 얘기해서 but very natural and pertinent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very natural and pertinent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에 걸리는 건 they do not appear to me at all impertinent 이렇게 얘기해서 부적절하지는 않고 절대 부적절한 게 아니라 나한테는 매우 자연스럽고 또 그게 적절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 형태가 있어서 my townsman으로 생각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생활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my affairs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my mode of life는 my affairs를 끌고 오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여기 단수 형태가 들어와서 헷갈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이 말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내가 볼 때는 그게 더 자연스럽다 이 말이죠.
very natural and pertinent 이렇게. 그래서 요 they가 요게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삽입된 문장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hey do not appear to me at all impertinent. 그러니까 not but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they appear very natural and pertinen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에서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헷갈리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의미로 판단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니까 그것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pertinent는 어떤 데 적절하고 appropriate이나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impertinent 여기서 이제 impertinent도 한번 나온 김에 여기서 한번 내용을 봅시다. impertinent 이렇게 얘기하면 뭐 especially towards someone older 이거는 이제 예의가 없다는 거고 impertinent가 여기서도 뭐 계속 그 예의가 없다는 표현도 있지만 impertinent 다른 데서 한번 봅시다. impertinent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첫 번째 not showing proper respect, rude 예의가 없다는 거고 not pertinent to a particular matter, irrelevant 관련성이 없거나 부적절하거나 타당하지 않거나 이런 식의 이야기죠. impertinent. 그러니까 오히려 첫 번째는 좀 예의가 없다는 뜻이고 여기서 impertinent가 irrelevant 의미인데 본문에서는 irrelevant 의미로 그렇게 쓴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내가 살았던 방식 아무 문제 없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무 문제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니 할 수 없이 내가 시시콜콜 내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ome have asked what I got to eat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궁금해서 어떤 사람들이 물었던 거는 내가 뭘 먹고 살았는지 그 다음에 if I did not feel lonesome 혹시 외롭진 않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if 절은 이제 명사절로 혹시 외롭진 않았는지 그 다음에 if I was not afraid 또 겁은 안 났는지 기타 등등 그런 이제 궁금증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some이 나오면 또 others가 나오게 돼 있죠. 그 다음에 others have been curious to learn 이 말도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others have been curious to learn이나 some have asked나 의미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걸 궁금해서 물어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게 궁금해서 물어봤다. 그죠? 근데 영어는 자꾸 이렇게 변화를 준단 말이에요. 패러프레이징을 자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 영어가 이렇게 그 패러프레이징이 발달한 언어이기 때문에 뭔가 표현을 한 번 했으면 그 뒤에 자꾸 바꾼다는 거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what portion of my income I devoted to charitable purposes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이거는 일종의 뭐 11조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대부분 기독교인들이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돈을 좀 내가 조금이라도 수입이 생겼으면 그 중에 어느 정도를 진짜 11조는 제대로 했느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말도 결국은 뭐예요? 그만큼 어떤 뭐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조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뭔가 강요하고 아니면 뭐 그 사람의 어떤 자유의지보다는 자기의 어떤 생각을 좀 관철시키려는 그런 의지도 약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 charitable purposes 그 다음에 what portion of my income 내 소득의 몇 퍼센트를 내 소득의 얼마나 what이라는 건 무엇 이 말이 아니라 how much죠. 그죠? 그래서 how much portion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내가 냈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who have large families 가족이 많은 사람들 저 식구가 많은 사람들은 how many poor children I maintained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버지가 혹시 애들이 있으면은 애들 팽개치고 불쌍하게 남겨두고 간 거 아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약간 비난하는 거죠. 그죠? 그냥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질문했던 사람들은 진짜 호기심에서 질문하는 것 같고 뒤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뭔가 나무라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I'll therefore ask those of my readers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독자 중에서 특히 누구예요? Who feel no particular interest in me 이렇게 얘기해서
나한테 이제 특별한 관심이 없는 독자 여러분들한테는 뭘 부탁하겠다는 거예요? Ask to pardon me. 그래서 좀 용서를 빌고 싶다. 그래서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If I undertake to answer some of these questions in this book. 이렇게 얘기해서 아까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어서 내가 이 책에서는 그 질문들에 좀 답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왜 저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내가 답을 한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응? 이런 이야기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이야기를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책에서는 우리가 1인칭 시점, 그 first person이 I죠. 그래서 I is omitted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is의 주어는 DI죠. I가 아니고 그죠? DI. 그러니까 first person이니까 이건 DI이기 때문에 is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형태는 우리가 일반적인 어법에서는 조금 특이한 형태예요. 그죠? 근데 강조하면서 자기가 표현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인칭의 나는 혹은 필자는 뭐 이렇게 내가 뭐 그 뭘 했다는 이야기를 잘 안 쓴다. 근데 이 책에서는 it will be retained. it이라는 게 di가 되겠죠. 그게 first person이고 그렇죠? first person이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1인칭 시점으로 이제 책을 쓰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in respect to egotism. egotism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I를 강조하는 거. 에고이즘하고 에고티즘은 다르죠. 에고이즘은 뭐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에고티즘은 자기를 중심에 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에고티즘 자체가 꼭 그 나쁘다고만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고티즘을 define 해보면 에고티즘은 the practice of talking and thinking about oneself excessively. 그러니까 practice라는 건 뭐예요? 그런 습관이죠. 우리가 practice는 연습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때는 habit이란 말이에요. the habit. 우리가 practice는 여러 사람이 할 때는 관행, 그 사회의 관행, 이 사회의 관행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이 이야기할 때는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이란 말이에요. habit, practice. 그래서 practice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the practice of talking and thinking about oneself excessively 그러니까 내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니라 자기중심적 사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뭐라 했죠? Because of an undue sense of self-importance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뻑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고 In his arrogance and egotism, he underestimated Jill.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는 자기가 좀 오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만 앞세우다 보니 G를 과소평가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에고이즘으로 이렇게 보면 에고이즘의 데피니션을 보면 에고이즘은 뭐 여기서는 이제 같이 보기도 하는데 필라소피에서는 뭐 그렇기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철학이나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고 러너스 딕셔너리에서 엄밀하게는 좀 다르죠. 그래서 에고이즘 이렇게 해서 에고이즘 이렇게 여기서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달라요. 에고이즘과 그 에고티즘의 차이점을 보는 게 낫겠네요. 에고티즘 뭐 이거는 나온 김에 그래서 에고이즘 is a philosophical ethical belief 그 다음에 focusing on self-interest as the primary motivator or moral guide. 그래서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거. 반면에 에고티즘은 behavioral practice of excessive boastful self-importance.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습관. 그래서 약간 그 차이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사전에서는 둘을 그냥 비슷하게 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고이즘이라고 안 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서로가.
에고이즘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신의 것을 이익을 먼저 챙기는 이기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의 개별적인 나의 어떤 주체적인 관점 그게 에고티즘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in respect to egotism 그래서 in respect to egotism 이 말은 이런 나의 개인적인 나만의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그 관점에서 보면 that is the main difference 이렇게 얘기했어요. that이라는 건 뭐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that은 뭘까요? 응? that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that은 뭐예요? 대답은 빨리빨리 어. 어? 그냥 요거 요 사실 전체죠. 사실 전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부분만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I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살려두었다. 나의 관점을 살려두었다. 그게 가장 큰 차이다. 어? 가장 큰 차이라는 건 뭐하고 대부분의 책은 뭐라 했어요? I라는 더 I, DI라는 개념을 없앴다 그랬죠. 응? 근데 여기는 남겨뒀다 그랬잖아요. 나는 그건 남겨뒀다. 그게 가장 큰 차이다. 그러니까 in respect to egotism 이래서 나의 개인적인 생각, 나의 어떤 주관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 점이 가장 큰 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명사 대시나 이시나 이런 게 나왔을 때 하나의 명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전체 내용이나 절을 혹은 문장을 대체할 수도 있는 거죠. 응? 그걸 판단을 해야 that is the main difference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응? 자, 그 다음에 뭐랬어요? We commonly do not remember that it is after all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간다는 거죠. 보통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보통은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그게 바로 뭐라 했어요? It is always the first person that is speak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it is always the first person that is speaking 이랬으니까 it that 강조하는 용법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책에서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거는 the first person이다 이 말은 그 필자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다. the first person이라는 건 뭐예요? I라는 거죠. DI. 그죠? 그래서 after all 이렇게 우리가 after all이라는 표현은 앞에서 말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때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 after all.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 말하자면 책을 읽을 때 독자한테 말을 건네는 사람은 항상 필자 자신이다. 물론 소노는 여기서는 이제 소설은 좀 다르다는 걸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죠? 소설은 허구적인 그 제3자를 내세울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진솔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흔히 강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I should not talk so much about myself if there were anybody else whom I knew as well. 이렇게 얘기해서 I should not talk so much about myself. 이 말은 이제 자꾸 자기가 여기서 월든이라는 책에서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내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을 거다. 조건은 뭐예요? If there were anybody else whom I knew as well. 이렇게 그래서 anybody else라는 건 뭐예요?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되겠죠. 나 말고 또 다른 사람. whom I knew as well.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뭐예요? anybody else, if there were anybody else 이 말은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근데 자기가 그 사람을 진짜 똑같이 잘할 수 있다면 as well 다음에 생략된 건 뭐예요? as well as 뭐가 나와 있어야 되겠어요? as well as myself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냐면 항상 그냥 as well 이렇게 했으면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as well as myself 이렇게 생략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lso의 의미에서 as well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다. 내 속마음은 내가 제일 잘한다. 근데 나 자신을 제일 아는데 나 말고 또 다른
B라는 사람을 더 잘 알면 내가 그 사람 이야기를 썼을 거다. 어? 그러니까 결국은 소로가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여기에서 내 이야기를 진솔하게 펼치는 거는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속은 내가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해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as well은 also의 의미가 아니라 as well as myself에서 as myself가 생략이 된 거다. 응? 그러니까 이제 소로의 이 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읽어 나가지고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하면서 봐야 되고, 자, 그래서 자기가 글을 쓴 이유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unfortunately, 좀 안타까운 일은 우리가 이제 그리고 또 글을 읽어 나가면서 문장이 복잡하다고 해서 자꾸 뒤에서 끌고 오면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처리하면서 넘어가세요.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가면 된다. 안타깝게도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I'm confined to this theme. 이렇게 얘기해서 I'm confined to this theme. 이 말에서 this theme은 뭐예요? 이것도 이 주제에 내가 제한되어 있다. 이 말보다는 this theme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 이야기만 진솔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뭐예요? By the narrowness of my experience.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게 워낙 일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내가 경험한 게 워낙 좁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소로가 지금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응? 안타깝게도 나는 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싶어하는 그 철학적인 이야기나 이런 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나는 내 경험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왜? 내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narrowness라는 건 내가 그만큼 경험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narrowness라는 건 더 shortage 이렇게 해서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내 관점에서 보면 on my side, 그 다음에 I require of every writer,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require somebody something을 쓰거나, 근데 require 다음에 of가 왔네,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간접 목적어가 뒤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require of every writer 이렇게 얘기했어요. every writer. 원래는 require somebody something이나 이런 식이 되는데 require of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every writer, 그래서 작가 자신이 first or last a simple and sincere account of his own life 이렇게 얘기해서, 작가라면 누구나 I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first or last도 completely의 의미가 되겠죠. 처음이나 끝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completely 말이고, 그 다음에 a simple and sincere account of his own life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간결하고 소박하면서 simple, 그 다음에 진실되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not merely what he has heard of other men's lives 이렇게 얘기해서 단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every writer, 그러니까 require of every writer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작가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얘기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소로는 굉장히 지금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실제로 어떻게 작가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각도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소로는 너무 고지식하게, 또 뭔가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한 게 아닌가? 너무 다른 사람들은 따라하지 못할 정도의 자기만의 원칙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건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some such account as he would send to his kindred from a distant land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때 뭐라 그랬어요? 아까 a simple and sincere account of his own life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 남이 살았던 이야기를 어디서 귀동냥으로 들어가지고 그냥 어설프게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책에 써서는 안 되고,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은 스스로 속이려고만 하지 않으면 진실되게 가장 잘 알고 있으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세미콜론이 나왔는데, 세미콜론은 요 앞에 내용,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나오는 절하고의 관계를 봐야 요걸 이제 어떤 의미로 판단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응? 이 부분을 몇 년 전에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다 누군가 질문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응? 왜냐면 좀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응? Some such account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such라는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as라는 관계대명사, 유사관계대명사를 쓰게 돼 있죠. such as 이렇게. 그러니까 some such account 이렇게 얘기해서 a simple and sincere account of his own life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런 이야기. some such account. account는 explanation 혹은 description 이런 이야기죠. account. some such story as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인데 he would send 그 다음에 send의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send의 목적어가 없죠. 왜냐하면 as는 관계대명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행사는 뭐야? account죠. such account가 send의 목적어란 말이에요. 선행사 as가 관계대명사, send의 목적어는 as라는 유사관계대명사 목적격이고. 그러니까 such account as he would send 이 말은 어떤 종류의 그 account라는 거야. 자기가 보냈는데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His kindred from a distant land 이렇게 얘기했어요. His family나 아니면 his relatives나 his kindred는 집합적으로 써서 kindred는 이거는 가족이나 친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타양에서 보낼 만한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먼 타양에서 보낸다. 그 아까 소련은 뭐 콩코드에서 뭐 한 1마일 떨어져 있다는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영국하고 미국하고 이만큼 떨어져 있다든가 그러면 그런 곳에서 보낼 만한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요즘 뭐 이메일로 이렇게 띡 이렇게 보내도 되고 뭐 스마트폰으로 뭐 카톡으로 막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바로 통화 가능한데 옛날에 180년 전에는 소식을 전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뭐 바다 건너 뭐 이렇게 가려면 한 5개월 만에 도착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먼 곳에서 보냈으면. 그러면은 그 소식을 보낸 사람이 진솔하게 보냈겠어요. 뭐 허위로, 물론 뭐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자기 가족한테 보낼 때는 뭐요? 내가 지금 힘겹게 이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어서 가족들이 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 견뎌볼게요. 뭐 아마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for. 왜냐하면 여기도 또 세미콜론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미콜론은 for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기능을 하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의미가 여기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건 우리가 좀 추론을 해야 되는 거죠. for. 왜냐하면 if he has lived sincerely, if he has lived sincerely, 진심으로 자기가 살아가면서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면 진실되게 진짜 자기 마음을 숨기지 않고 살았더라면 it must have been in a distant land to m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it은 뭐예요? it은 뭘까요? it은 뭘까요? 그 다음에 it must have been in a distant land to me는 또 뭘까요? 이런 게 이제 고민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글이라면 모르겠는데 소로의 월든처럼 이런 글들은 아리송한 문장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180년이 지나서 우리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우리가 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아마 조금 아리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 때는 그냥 내가 단어로만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법으로만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럴 때는 메시지나 주제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소로가 이야기한 건 뭐예요?
뭔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뭐 자기의 경우처럼 월든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쨌든 이제 그냥 일기는 자기 혼자만 뭐 자기 일기장에 쓰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고, 그러면 내가 뭔가 누구한테 내 삶의 궤적, 내 삶의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쓰려고 하면 진실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야. 응? 근데 진실해야 된다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예를 든 게 먼 타향에 이역만리 막 한참 진짜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이 편지를 보낼 때 그때 진솔하게 이야기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은 왜냐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진실되게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멀리에서 친척이 나한테 소식을 보내온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이 말. 응?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 곳에 있으면서 친척한테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잘 있어요. 뭐 고생스럽지만 잘 있어요. 그러면서 뭐 밤마다 뭐 어머니와 가족들을 그리면서 눈물을 훔치고 있어요. 이런 말을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나가 있으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or 왜냐하면 if he has lived sincerely 진짜 진실되게 살았다면 그거는 이런 곳에서 있는 in a distant land to me 이 말은 그냥 distant land가 아니고 in a distant 랜드니까 먼 이역만리 먼 땅에서의 그 삶처럼 내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 말이고, 이시라는 거는 뭐요? 그 he had lived sincerely라는 그 전체가 돼야 되죠. 응? 자기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았던 그 삶이 나하고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 곳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그래서 뭔가 그냥 inner distant land는 나하고 옆에서 부대끼면서 나하고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 뭔가 좀 나하고 다르게, 그리고 자기만의 독립된 자아를 가지고 주관적인 어떤 자신이 보는 시각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자기가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았다면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그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응? 자, 그걸 조금 이따 우리가 한번 챗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뭐 요 부분만 한 건 아니고 한번 쭉 보면 뭐 그에 관련된 의견이 좀 나오겠죠. 좀 이따 한번 보고요. 자, perhaps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읽다 보면 아리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추론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확인이 되는지를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perhaps these pages가 여러분들이 읽는 이 월든의 지금 읽고 있는 이 페이지들, 말하자면 이 책이 more particularly addressed to 특히나 이런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특히나 읽었으면 하는 독자들은 이렇게 하면 되죠. These pages are more particularly addressed to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페이지들은 more particularly addressed to 그러니까 to부터 먼저 해야지. 그래서 불쌍한 학생들을 특별히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특히나 읽었으면 하고 바라는 거는 독자층은 poor students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뭔가 여기서 이제 저 poor students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그것도 뭔가 이렇게 자기네들이 사회에서 뭔가 여기서 poor students는 뒤에 보면 우리는 요즘 더하죠. 막 취업 경쟁을 해야 되고 취업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것처럼 뭔가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방향을 찾지 못하고 이런 불쌍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한테 특히 읽었으면 하고 바란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as for the rest of my readers,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학생들 말고 다른 독자들의 경우에는 they will accept such portions as apply to them. such portions 이것도 such as 이렇게 유사관계 대명사를 또 썼어요. 그래서 동사 apply 이렇게 주격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such portions as apply to them 말은 자기한테 적용되는 부분을 적용되는 만큼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은. 그래서 they will accept such portions는 아까 주로 학생들,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읽었으면 하고 바랬지만 학생들이 읽었으면 하고 바라는 부분은 자기한테 쓸모 있는 부분만, 적용되는 부분만 읽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이 as를 유사관계 대명사로 쓰는 경우들이 종종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I trust that, 또 내가 그 굳게 믿고 있는 것은 none will stretch the seams in putting on the coat. none이라는 건 어떤 사람도 이렇게는 안 할 거다. stretch the seams in putting on the coat. coat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코트를 입으면서 seam이라는 게 솔기 부분이죠. 그러니까 솔기 부분을 억지로 stretch 늘리려고 하지 않을 거다. 그죠? 뭐 그럴 때가 있죠. 뭐 저도 뭐 이렇게 전혀보다 몸무게가 안 들어서 살이 쪘다. 그러면은 코트를 입으면서 그 이제 때 따라서는 내 몸에 맞는 코트를 사야지 그 기존의 걸 일부러 막 이렇게 물론 세탁소 가서 늘릴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고 몸에 맞지 않는 걸 억지로 입어서 그걸 그렇게 늘리려고 하지는 않을 거다. 그 말은 자기네들한테 어울리지 않는 내용 혹은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그대로 따라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4. 왜냐하면 따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it may do good service to him whom it fits 이렇게 얘기해서 it이라는 거는 뭐야? 요거는 여기 딱 맞는 사람한테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뭐 it이라는 거는 그 it may 여기서는 it may do good service to him whom it fits 이랬을 때 이거는 더 quote이네요. 비유적으로 써서. 왜냐하면 이 앞에는 such portions도 복수고 그 다음에 these pages도 복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는 요 한도 내에서만 생각해야 되는데 it may do good service to him with whom it fits. 그래서 it은 계속 더 quote이고 그러니까 코트가 딱 맞는 사람한테만 그게 유용하죠. do good service to him 아니면 do him good service 이래도 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뭐 학생들이 읽었으면 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관계없으면 그냥 건너가도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챗GPT한테 좀 쉽게 써달라고 그렇게 했더니만 이제 우리가 여기만 좀 앞부분은 뭐 별로 볼 게 없고 이거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여기서 이제 I라는 부분 우리가 in most books writers avoid using I 대부분은 이제 I라는 표현 first person을 피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나는 그걸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자, that is the main difference. 그게 바로 큰 차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we often forget that whenever someone writes,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이 책을 쓸 때마다 책을 쓸 때 보면 항상 자기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I가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 talk about myself.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because there is no one else whose life I know as well. 뭐 이거는 거의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썼는데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나 자신만큼 잘 알지 못한다. 내가 무슨 주제로 남의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my experience is limited. 그렇죠? 아까 뭐라 했죠? the narrowness of my experience라고 narrowness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my experience is limited. 내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this is the subject I must write about. 그래서 내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다. Also, I believe that every writer should eventually give a simple and honest account of his own life. 그렇죠? 자기 이야기를 진솔하게 해야 된다. Not merely repeat stories about other people. 요거는 이제 아까도 나왔고, 요 부분이 아까 그 부분이죠. It must have been a distant land, in a distant land to m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it should be like a letter sent home to family from a distant place. 이렇게 얘기해서 it이라는 거는 진솔하게 이야기한 그 자신의 이야기는 먼 곳에서 가족한테 보낸 편지와 같아야 된다. 왜냐하면 if a person has lived sincerely 요건 본문에도 나왔지만 진실된 삶을 살았다면 his life will feel distant and unfamiliar to others. 이렇게 얘기해서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내가 살았던 익숙한 삶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다른, 그러니까 유니크해 보인다는 거예요. Unique and individual. 응? 그래서 their story will sound unique or individual to me. 이런 식의. 그래서 진실되게 살았다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디스턴트하다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익숙한 게 아니고 좀 뭔가 다르다라는 그래서 자기만의 주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His life will feel distant and unfamiliar to me. 이렇게. 그 다음에 these pages are especially meant for poor students. Other readers can simply take from them whatever applies to them. 조금 쉽게 쓰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such portions as apply to them 이 말을 쉽게 쓰면 whatever applies to them. 이러면 such as는 우리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I hope no one tries to force these ideas on themselves if they do not fit. 그래서 자기한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일부러 그걸 구태여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because they will only help those for whom they are suited. 이렇게 얘기해서 they라는 거는 그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만 그 사람한테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까 억지로 우리가 막 코트를 나한테 맞추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나를 코트에 맞춰가지고 막 늘리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래봤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 자, 그 정도 하고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좀 볼 텐데 이렇게 조금 우리가 쉽게 리프레이징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rephrase the following passage in modern plain version 혹은 in modern plain English 이런 식으로 아니면 in modern plain language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한 200년 전, 300년 전의 것도 modern을 넣어주면 조금 쉽게 풀 수가 있고 그냥 plain이나 ordinary만 넣어도 돼요. plain version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게 그러니까 한 번쯤은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잠깐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도록 할게요.